양배추, 사과가 장에 좋다는데 이상하게 그런 음식을 먹으면 더 불편하고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장이 예민하다면 꼭 알아야 할 포드맵입니다. 잦은 복통과 배변으로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불편함과 고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몸에 물리적인 이상은 없지만 만성 복통, 불편감,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기능성 장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맥이 풍부한 식재료, 우선 맥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으로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맥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미생물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의 약자입니다. 맥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몸속 유산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맥은 통곡물, 콩류, 견과류, 껍질 과일류, 채소, 해조류, 버섯류 등 7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을 건강하게 하는 착한 탄수화물인 겁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장이 좋다는 양배추, 사과, 요구르트를 자주 먹을수록 복통, 가스, 설사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을 보호하는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예민한 피부에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따갑기만 하고 피부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장을 보호하는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는 더 안 되고 장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맥이 풍부한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라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장이 예민하고 안 좋은 상태라면 가스가 조금만 만들어져도 일반인보다 더 통증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장에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많이 먹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포드맵이 뭘까요? 포드맵은 멜버른 모나쉬 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해서 소개된 식품군입니다.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당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당분은 소화효소로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장에서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포드맵 성분이 장내 미생물로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장내 가스가 차게 되면 복통, 복부팽만, 불편감 등을 유발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장이 예민한 사람은 포드맵을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예 먹지 않는다면 당장은 가스가 생기지 않아서 속이 편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질 테니까요. 포드맵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먹잇감이 될 뿐 아니라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예민하면 무조건 저포드맵 식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립니다. 오랜 기간 저포드맵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굶어 죽거나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진 장벽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을 구성하는 주 재료는 포드맵이 많은 식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 장 면역을 올리고 장벽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포드맵 음식입니다. 장이 약할 때 저포드맵 식품은 좋고 고포드맵 식품은 나쁘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장이 안 좋거나 예민할 때 장벽이 손상돼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포드맵 식품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뿐입니다. 장이 안 좋다면 서서히 적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포드맵 식품들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처럼 열매 안에 큰 씨앗을 가진 과일들은 포드맵 성분이 많아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같은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가스가 덜 생기죠.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파, 마늘,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또 과당이 농축된 건강즙이나 건강 주스도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죠. 채소 중에서 포드맵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같은 것들입니다. 인공 감미료 역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같은 당 알코올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설탕이 대체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않아서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만일 잦은 방귀가 고민이라면 식사 후에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감미료 중에서는 다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꿀, 올리고당, 액상과당 같은 것들은 고포드맵에 해당하고 그에 비해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설탕 등에는 포드맵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콩 역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콩을 농축한 콩물이나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리고 발화시킨 뒤에 껍질을 벗기고 익혀 먹어야 그나마 가스가 덜 생깁니다. 콩류 중에서는 완두콩이 저포드맵에 해당됩니다. 포드맵 식품군을 찾아보시면 여러 자료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이 예민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은 포드맵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연구진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이 예민하다면 먼저 고포드맵 음식 위주 식사를 멈추시고 단계별로 서서히 진행하는 거죠. 핵심은 포드맵 음식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치 환자에게 미음, 죽, 가벼운 음식, 정상 식사 순으로 천천히 적응시켜가는 것처럼 말이죠. 1단계입니다. 6주 정도 장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인 고포드맵 음식을 잠시 안 먹는 것만으로도 복부의 불편감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70%까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장이 좀 편해지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고포드맵 음식을 한 가지씩 먹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날에 사과를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날, 그 다음날 양을 조금씩 늘리는 거죠. 만약 먹는 도중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그 음식 먹는 걸 중단하고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포드맵 음식을 선택해서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3일간 음식을 시도했다면 그 다음 3일은 저포드맵 음식으로 속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고포드맵 음식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같은 고포드맵 음식들 중에서도 개인에 따라 유난히 불편하거나 상대적으로 편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아내고 그걸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장이 예민한 분들도 장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 면역을 올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뚜렷한 치료법 없이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예민한 장 컨디션으로 계속 지내는 건 더 힘이 드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서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예민하다면 꼭 알아야 할 포드맵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한약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